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당신을 보지 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명백한 상대의 부주의였죠. 그런데 당신의 입에서는 반사적으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을 때, 혹은 친구에게 카톡 답장을 30분 늦게 했을 때, 심지어는 방문을 열다가 문지방에 발이 걸렸을 때도 당신은 무심코 미안해 라고 중얼거립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에 빚을 진 사람처럼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두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네. 착하고 배려심이 깊어.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나 친절함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일종의 조건 반사이자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미안하다는 말 뒤에 숨겨진 당신조차 몰랐던 당신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당신이 사과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나 치열하게 주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습관적인 사과를 과잉 사과, over apologizing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투쟁, 도피 반응, fight with flight 과 더불어 제4의 생존 본능이라 불리는 fawning, 비위 맞추기 반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습관의 뿌리를 찾으려면 우리는 당신의 시간들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혹시 어린 시절 당신이 살던 집의 공기는 어땠나요? 부모님의 기분이 날씨처럼 변덕스럽지는 않았나요? 어떤 날은 한없이 다정하다가도 어떤 날은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거나 혹은 차가운 침묵으로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지는 않았나요?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생존하기 위해 기상캐스터가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의 발소리, 문을 닫는 세기, 한숨 소리의 길이만 듣고도 아, 오늘은 위험하구나를 감지해야 했죠. 이런 환경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선제적 사과입니다.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누군가 소리를 지르기 전에 내가 먼저 미안해요, 내 잘못이에요 라고 말함으로써 상황을 종결시키는 것. 그것은 어린 당신이 찾아낸 유일한 평화 유지 장치였습니다.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반성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발 나를 공격하지 마세요. 제발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방패이자 불안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주문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 그때의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여전히 그 시절의 경보 시스템을 끄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실수를 했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죄책감은 내가 나쁜 행동을 했다는 인식입니다. 건강한 죄책감은 반성과 성장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사과하는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에 깔린 감정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죄책감이 내가 실수를 했어 라면 수치심은 나는 실수투성이인 존재야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폐가 된다고 느낍니다. 내가 말을 거는 것, 내가 의견을 내는 것, 심지어 내가 공간을 차지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과는 사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당신의 시야에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감히 무언가를 요구해서 미안합니다. 나 같은 것이 당신의 시간을 뺏어서 미안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세상이라는 무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편에서 눈치를 보며 서성이는 대기자처럼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당신이 가진 이 특성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눈치를 보고 사과를 해왔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당신에게 놀라울 정도의 공감 능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사과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 변화를 감지하는 고해상도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톤, 미묘한 공기의 흐름을 당신은 본능적으로 읽어냅니다. 당신은 타인이 불편함을 느끼기 0.1초 전에 그것을 알아채고 그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것은 슬픈 능력이지만 동시에 대단한 능력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만 그 배려의 대장에 단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애쓰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이 멍들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해 왔습니다. 남들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되어 있진 않나요? 왜 나는 이렇게 바보 같지? 왜 또 말을 더듬었지? 라며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하고 있진 않나요? 이제 그 오래된 생존 모드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뇌가 사과해 라고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억지로 멈추려 하면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저는 아주 작은 단어의 교체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미안해, sorry라는 말을 고마워, thank you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에 5분 늦었을 때 헐레벌떡 뛰어와서 늦어서 미안해, 화났어?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기다려줘서 고마워, 덕분에 조심히 올 수 있었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나서 내가 너무 우울한 얘기만 했지, 미안해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너한테 말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볍다. 이 작은 변화가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 아시나요? 미안해 라는 말은 당신을 죄인으로, 상대방을 피해자나 심판자로 만듭니다.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하지만 고마워라는 말은 당신을 감사를 전하는 사람으로, 상대방을 배려를 베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두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과를 감사로 바꾸는 순간 당신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패를 비치는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에서 나는 사랑과 배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영상을 마치며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해왔던 수만 번의 사과는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지키고 싶었고 평화를 지키고 싶었고 무엇보다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당신 자신을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 날의 당신에게 그리고 지금의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애썼어. 네 잘못이 아니었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 예측 불가능했던 어린 시절의 집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인이고 당신에게는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대신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거울 속의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당신은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나치게 착한 당신을 응원합니다.